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이화영 지금 이제 이 항소심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검찰의 구형이 있고 이화영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용철 부회장에 대한 증언 청취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김성태 지금 이제 오늘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에 채널 A하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절대 내가 이화영한테 강압을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보고했다라고 진술하라. 그러니까 검찰이 이화영을 이 김성태를 압박하고 검찰의 압박을 받은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해서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 요게 이제 이화영 측에서 그리고 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전면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과연 법정에 가서 다 얘기할래?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정에서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도 이 검찰하고 변호인 간에 또 일대 난전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화영이가 또 꼼수를 쓰네요.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석 신문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루라도 재판을 늦추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김어준이가 이번에 부산 금정선거와 관련해서 가짜 여론조사를 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 가짜 여론조사 기관들을 나중에 싹쓸이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일종의 이제 명태균 법이라고 하는데 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국이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거 조국은 뭐 운명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이 법조계에서는 이제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것이다. 대법원은 2심 상고심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11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말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희대가 지가 먼저 솔선수범하라. 대법원서부터 빨리빨리 좀 처리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김성태 얘기를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이화영 변호인이 김성태한테 신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김성태 내가 불리하게 진술할 거야. 요렇게 이화영한테 협박한 것 아니냐. 요렇게 이제 이화영 변호인이 이런 기조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전혀 그런 적 없어. 딱 맞받아치고 요 대목에서 검찰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변호인에게 직격을 가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 내용은요. 이화영이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작년 6월 달에 입장을 바꿔갖고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어요. 이재명이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이화영 부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당신 정신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변호인들 다 바꿔치기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박찬대가 개입을 한 것이죠. 사법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박찬대가.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이가 내가 검찰의 회유술판 때문에 그렇게 불었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오늘 재판부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변호인이 그래서 김성태한테 하나씩 이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에게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안 하면 형님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이다. 형님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화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불리하게 진술할 거야. 빨리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인정 좀 해. 요렇게 한 거 아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전혀 아니다. 왜 뇌물 받은 사람이 재판을 잘 받으면 되지? 자꾸 절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화영이가 뇌물죄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 교류협력법도 위반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한 4가지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화영이 지 뇌물죄나 재판을 받으면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때 이것저것 얘기할 때 본인이 나한테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요게 아주 그런 한마디예요. 뱀.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나간 정도가 아니라
뱀같이 잘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 요 뱀 같은 사람이다. 한 마리가요. 우리가 보는 이재명이하고 똑같아요. 뱀 막 기가 막히게 번개같이 도망가잖아요. 딱 쳐가지고 미꾸라지보다도 더 빠르게.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말을 잘해서 다 빠져나간다. 요 한 마리가 이재명이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부 가짜다. 요렇게 우리가 결론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진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얻기 위해서 피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없냐? 이화영을 압박한 사실이 없냐?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뇌물은 저도 같이 기소됐다. 사건 조장인의 뭐냐 그러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검찰에 회의한다고 진술을 바꾸는 거 맞냐? 검찰청에서 갈비탕을 먹었네 하는 것은 비상식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술자리 회유. 요거를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이는 당시 거꾸로 큰 소리 치고 탁자 손바닥으로 치고 조사를 받았다. 제가 검찰 불락치도 아니고 저도 처벌받을 각오로 증언하는 거다. 예, 그리고 압박한 적도 없고 압박받을 분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화영이가 압박받을 사람도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변호인이 다시 김성태한테 북한에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800만 불 사기당한 거 아니냐? 삥 뜯긴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검찰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변호인을 압박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여하간 요 재판은 10월 24일 변론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뇌물, 이화영의 뇌물 아까 얘기했는데 뇌물은 3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뇌물을 받은 건데 차량도 주고요, 법인카드도 주고 이게 이제 3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법이 되는데 이 중에서 뇌물은 2억 5,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1심에서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북병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예, 2번 재판이 됐고 이제 3번째 재판 놓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이재명은 빼도 박도 못하고 못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채널A 단독 보도 이제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이 이거 1심에서 끝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오늘 발언을 했어요. 이 대답한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실대로 다 얘기할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회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가 언론에서는 봤는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먹고 말을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북 비용을 대납한 이 경위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법정에서 다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화영이나 또는 이재명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할 말이 뭐가 있냐? 법원에 가서 얘기할 건데 딱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 나도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모두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죄가는 나도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요청받은 사실이 이제 확실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한테 요청받았고 대북 송금한 게 맞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내가 법정에 가서 사실대로 다 증언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오늘 증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는 이제 1심 판결에서 정확하게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혹시요. 아까 이제 방송을 봤더니 음성이 잘 안 나가는데 다시 한번 육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나갔던 모양인데요. 오늘 1심 때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재명 당시 관계자가 상담하면서 이런 거좀 지원하실지 나중에 가서 취재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화영 전 지사께서 그다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직무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시죠. 저도 원래는 많이 봤는데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토다순간 짜장면 사는 말이 그 이제 대북 스마트팜 지원이나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이런 것들 이제 대납한 범위나 이런 거는 또 오늘 어차피 다 법적인 지원할 거고. 오늘 재판에서 나오셨는데 예. 이재명 대표랑 이화영 대표한테 하시는 이거 손들한테 저하고 저랑 10분만 없더라고. 그냥 모든 게 뭐 내가 뭐 처신 잘못한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제 뭐 요청을 직접 받으신 것도 아니 이따가 좋은 증언을 할 겁니다. 이따 갑자기 제주도 제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소신에 찬,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이재명이 최다. 예, 그야말로 뱀 같다라고 하는 이재명이 요거 제대로 날려버리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말이죠. 오늘 이게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최근에 지난 16일 날 보석 신청을 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항소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최대 구속기간이 8개월인데 지금 1심 선고가 지난 6월 7일 날 선고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월 16일 날 선고했으니까 4개월 만에 보석을 신청한 것이고 아직 보석 신청 신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1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달에도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보석을 신청한 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석 신청할 때는 눈꺼풀이 떨리는 등 공황성 장애가 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재판을 좀 받겠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는요. 이거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기각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도 당연히 이거 기각돼야죠. 이거 뭐 밖에 나와서 입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제대로 입을 못 맞췄지 않습니까? 이재명 쪽하고. 그거 뻔해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건데 증거인멸을 하는 건데 이거 해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도신문 기일이 이제 지정되지 않았는데 요게 이제 이화영인가요? 지금 이제 구속기간이 그동안에 2차례가 연장된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재판부 바꿔달라.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내가지고 77일간 재판이 지연됐는데 이 77일간 재판이 안 열렸잖아요.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재판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데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1년 8개월 동안 구속돼 있다가 지금 지난 6월 달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가 그러니까 또 손해보게 된 거예요. 요거 아예 악의식을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 여론조사 장난질을 하는 거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결국 이제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왜냐면은요, 이게 장난을 많이 쳤어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선할 때 항상 여론조사 꽃이 먼저 딱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이거 뭐 조작의 대가죠. 그래서 이번에도요, 여론조사 꽃에서, 김어준이가 운영하는 이 꽃에서 지난 11일 날 여론조사 공개를 했어요. 여론조사 공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 국민의힘 윤일련 후보는 37.7이고, 김경지 민주당이 49.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 정도나 민주당 단일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 나느냐? 무려 22%나 차이가 나게 우리 국민의힘의 윤일련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61.03. 그러니까 예측치가 37.7인데 61.03. 그러니까 뭐 24%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조작이지. 그 다음에 김경진은요. 40.9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나온 것은 38.9. 그래서 두 편차가 22.07%가 났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김어준에서는 불과 얼마 차이가 났느냐? 3.2% 밖에 차이가 안 난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주 확실하게 이 김어준이를 날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장난질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고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정치 불신을 키워왔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 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금정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후보 단일화 하고 나서 정권 심판론을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판을 엄청 켰다. 근데 여기에서 김어준의 여론조사 끝에서는 또 국민의 후보를 몇 %밖에 이기지 못해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 후보를 몇 % 이기는 결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대 37 이런 결과를 며칠 전에 내더라. 이게 11일 날 5일 전에 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유통일당 계열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론조사도 고문하면 자백한다고 하는데 몇 달 만에 대통령도 말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민주주의가 맞냐?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반영하는 경선 형태가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 뽑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뒤늦었지만 저도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이 여론조사, 요거 이제 그 가짜 여론조사 하는 거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 차례. 자, 그리고 이제 이 명태균 방지법을 박정훈 의원이 냈어요. 박정훈 의원이. 그래서 부정 여론조사를 할 경우는 영구 퇴출한다. 그래서 명태균 방지법. 왜냐하면 명태균이 같이 여론조사 갖고 장난을 많이 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방지법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안 되도록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더 굉장히 강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갖다가 기존에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그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그래야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여론조사하면 또 똑같은 또 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왜곡해서 공표 보도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은 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선관위죠. 여심위에 조사 자료를 일체를 전부 제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단호히 처벌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예. 단호히 처벌해야 됩니다. 단호히. 상당히 늦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한 거,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드디어 박정훈 의원의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쟁도 할 줄 모르고 입법 활동도 할 줄 모른다. 상당히 무능하다. 이런 비판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과 관련인데요. 오늘 조국,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영광, 곡성.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단일화해서 내죠. 그런데 또 실패. 그래서 부산에서 실패한 것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실패한 것이 문재인이가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는 바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조국이가 단일화를 해주고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더 손해봤다. 이런 비판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광과 그 다음에 이제 곡성. 여기에서는 진보당 후보한테까지도 밀리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의 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쫄딱 망한 거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법원 판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조국은 가는구나. 이런 지금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래서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오늘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정착점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지역정치와 지역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며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창당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생정당으로 수십 배나 조직이 크고 역사도 오랜 정당과 당당하게 겨뤘다. 저희가 부족했고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해서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본다.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민 뜻을 더 높이 받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주제나 파악하시라고 빨리 그냥 영창이나 빨리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